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11일 고가도로 아래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폐쇄됐던 10번 프리웨이 LA 다운타운 구간의 차량 통행이 다음 주 화요일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와 캐런 패스 LA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구간의 양방향 10개 차선을 1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당국은 보강공사에 최소 3주에서 5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공개한 것에 비해 비교적 조기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악의적인 방화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서류 미비자 숫자가 2017년부터 4년간 1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는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인용해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는 총 190만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순으로 불체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6개 주에 거주하는 불체자 수는 미국 전체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 내 불체자 수는 1,0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1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2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응급실 방문 건수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의 경우 9월 말 독감은 지난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공공보건국은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당장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19 우세종인 XBB 등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는 여러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는 만큼 독감 등의 다른 백신 접종도 권고했습니다.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해 60대 유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경찰은 유대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5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남성을 과실치사 및 중상해를 일으킨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5일 벤투라 카운티 사우전 옥스에서 친이스라엘 집회와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양측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친이스라엘 집회 참가자였던 69살 남성은 충돌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벤투라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 10명 석방과 사흘에서 닷새간 교전 중지 협상안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격을 퍼부은 결과 하마스가 전쟁 수행 능력을 거의 상실한 탓에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 근거지였던 가자지구 북부를 사실상 장악했지만 하마스 완전 제거라는 목표 달성 때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납치한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10명을 풀어주는 방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8년 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선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본인의 공식 입장과 달리 정치권에선 이른바 한동훈 역할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의 등판을 요구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65세 이상 고령층 중 약 45%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내장 지방이 과다해지며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인데 전문의들은 환경적 요인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이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체중 감량 자체가 몸의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낮추고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는 체중 감량은 대사증후군 치료와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1년 동안 체중의 7%에서 10%를 감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기온 71도, 밤 최저기온 5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기온 73도, 밤 최저기온 53도 보이겠습니다. 바닷가 지역 낮 최고기온 68도, 밤 최저기온 55, 산간 지역 낮 최고기온 54도, 밤 최저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사막 지역은 낮 최고기온 68도, 밤 최저기온 4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